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까 일본의 그 국회의원 출마 포스터마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 레벨에 올라가는 그 사례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에서는 그 방송사에서도 언론사에서도 그 좀 성 관련된 추문 사태가 좀 굵직한 게 한 번씩 빵빵 터지잖아요. 네네. 요 근래 방송국 경영, 일본 방송국 전체를 흔들 만한 사건이 예, 뭐 요 터졌나요? 수년 사이에 몇 개가 있죠. 예.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그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그 자니즈라는 연예 사무실이 있어요. 연예기획사 가장 큰. 그 프로덕션. 네. 거의 가장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오사카에서는 제일 커요. 네. 근데 이제 자니즈라는 사람이 설립한 그 프로덕션이거든요. 네. 근데 그 프로덕션에 자니즈 기타가와라는 사람이 예. 이게 소아 성애자 같아요. 어, 그러니까 왜 아이들 예. 더군다나 남자 아이들 여자가 아니라 이 남자인데 아저씨는 남자 이 아저씨는 미성년자를. 소아 성애자의 그 남자 아동들을 주로 이제 그 좋아하는 그런 병적인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1962년도에 그 자니즈 지무쇼 사무소를 만들어서 그동안 돌아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자니즈라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게 더 수면 위로 올라온 그렇죠.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1962년부터 그 오너를 했는데 이제 돌아간 게 얼마 안 됐으니까 한 50년간 그래서 그 성추행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연습생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그 아이들을 합숙시키면서 그랬는데 결국 그 몇 사람이 양심 고백하고 계속 해왔대요. 했는데 그 연예계에서는 다 아름아름 소문은 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쉬쉬했고 피해자들도 일단 자기들 그 스타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들도 입을 다물었는데 기타가와 씨가 돌아가고 난 뒤에 목소리가 커져서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창업 이후에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이지만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는다고요? 그 아이돌 데뷔하려고 예. 줄 서 있던 남자 미성년자들. 예. 1,000명이 넘는데 그 몇십 년간이지만 1,000명이 넘는데 지금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주려고 자니즈라는 회사는 이 사건 이후로 문을 닫았고 책임지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피해보상을. 그래서 피해보상을 위해서 별도로 회사를 만들어요. 그 회사가 지금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담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스마일업이라는 회사거든요. 네. 그 회사가 이제 손해배상을 담당하는데 그 회사가 연락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피해 입었냐, 확실하냐, 그 보상 받을래. 연락을 했더니 그 1,018명 중에 연락이 안 된 사람도 한 200명 가량 되고 네. 그래서 연락이 단 사람이 884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548명이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연락 가능한 사람 884명은 확인된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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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을 당했다는 확인됐고 그 중에 548명은 해당하는 손해배상 합의가 끝났다라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어떤 것들이 수면 위에 올라왔냐면 네. 일단 다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쉬쉬했다. 알면서. 근데 자 누구누구가 다냐. 예. 연예인들 알았을 거고 기획사들 알았을 거고 방송국에서도 다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방송국에서 그걸 알았으면 그 연예 사무소에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든지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송원 안에도 그 네, 보도국이 근데 말을 있을 텐데.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못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방송국과 연예 프로덕션의 사이에 권력 관계가 연예 프로덕션이 훨씬 더 세요. 그러니까 만일 방송국에서 야 너희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이거 시정 안 하면 너희와 거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능 프로덕션에서 우리 그러면 너희들한테 연예인 출연 안 시킨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내가 거기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백일화에 다 드러난 거예요. 방송국하고의 역학관계라든지 그런 게 드러나서 상당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방송국. 그게 그 그렇고. 잔이지가 죽을 때까지. 예, 자연지가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몇 달 사이, 한 2달 사이에 한국에도 유명한 그 스마프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죠? 예. 언제입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예, 인기 있었나?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4인조 그룹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나카이 마사히로라는 저 아이돌이 있는데 네. 그 친구가 그 토크쇼 사회라든지 음, 이런 예능 프로그램 쪽으로 재능이 있어서 네. 아주 유명해요. 명사회였죠. 그러니까 스마프라는 그룹은 활동을 안 하지만 이제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2023년에 후지산케이 테레비, 후지 테레비의 어떤 간부가 후지 테레비의 여자 아나운서한테 네. 오늘 회식이 있으니 특정 장소로 와라 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갔을 거 아니겠어요? 네. 갔는데 아무도 없고 나카이 마사히로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둘이 만나게 됐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소위 성추행이 일어나고 뭐 그 뒤로는 뭐 이야기하기도 좀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건화돼서 그게 피해 보상을 하게끔 됐고 네. 결국 그 여자 아나운서한테 8천만 원 정도를 8천만 엔 8억이죠. 오, 예. 8억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는 걸로 해서 합의가 됐다라는 것이 주간지에 폭로가 됐죠. 그래서 알고 보니 그게 일본의 방송국의 관행이었대더라. 그래서 여성 아나운서의 성상남 뭐 이런 타이틀을 해가지고 그게 또 한동안 상당히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닐 것이다. 그게 관행이라고 했으면 그런 걸 보도한 그런 방송사들도 또 알고 있었던. 그렇죠. 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져가지고 후지 근데 테레비는 이게 이거를 23년도 얘기예요? 언제 얘기예요? 올해 그러니까 그쵸 벌어진 거는 23년이고 네, 알려진 거는 알려진 거는 지난달. 올해 초 2025년 예, 그렇죠. 초에. 뭐 주간 문춘이라는 잡지가 폭로를 해서 그게 알려져가지고 그래서 결국 지금 어떤 사태까지 벌어졌냐면 후지산케 그룹의 뭐 사장, 회장 다 그만두고 사장 다 바뀌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제도적으로 이제 은폐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조직적으로 그걸 은폐를 하고 그다음에 기자회 해견을 했는데도 계속 자기들은 책임이 없었던 것처럼 난 모른다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일들이 이제 벌어져 가지고 그 아까 얘기한 자니즈 사건하고 후지 테레비 사건하고 이 두 가지가 그런 스캔들로 한동안 일본 방송국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뒤에 좀 색다른 배경 네. 그런 것들과 우리 한류 드라마가 일본에 잘 먹히는 그런 것과도 또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방송국이 네. 드라마 제작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냐면 처음에 이 예능 프로덕션은 탤런트를 공급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전속 탤런트를. 그러면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제작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 연예 프로덕션에서 그 기획, 드라마 제작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바쁘시고 귀하신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하나둘 뺏어온 거예요. 외주 제작사처럼. 네. 그래서 그 방송국이 시체말로 그런 드라마나 뭔가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할 만한 능력이 점점 떨어졌고 약해진 거구나. 결국은 이쪽은 커졌어요. 예능 프로덕션은 사업 범위도 확대되고 그러면서 권력이 이제 세지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역학관계 안에서 아까 얘기한 자니즈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말할 수 없는 가불이 박혔으니까 그랬는데 이 역학관계가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방송국에서 드라마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럼 연예인을 캐스팅해야 되는데 연예인 캐스팅해달라고 예능 프로덕션에다가 부탁을 해요. 네. 소속이 있으니까. 네네네. 부탁을 하면 거기서 유명한 연예인 한 명하고 완전히 깍두기 같은 사람들을 한 20명을 붙이는 거예요.
같은 소속사요? 응. 아. 그래가지고 끼워 팔기. 끼워 팔기.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끼워 팔기가 심각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조금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요. 대한민국이 일본의 예능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SM이나 YG 이런 것들이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없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일본 따라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여러 가지로.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비싸게 오니까 방송국에서는 뭘 만들면 적자도 많이 나고 돈은 프로덕션이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방송국 경영이 어려워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방송국들은 자주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이제 가끔 제가 방송 관계자를 만나면 농담으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 회사 본업이 뭔지 아십니까? 방송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방송국 하면서 스튜디오니 뭐니 부동산 갖고 있던 거를 재개발해 가지고 그거에서 수익을 내고. 자기도 수익 낸다. 이게 저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TBS 방송국이라고 일본의 민영. 네. 네, TBS 가보시면 그 일대가 다 재개발돼 가지고 뭐 그런 씁쓸한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자, 이 상태에서 수익을 올려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한류 드라마가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국의 KBS, MBC, 뭐 SBS 이런 데서 우리 드라마를 팔러 오지 않습니까? 판권을. 예. 팔러 오면 그 한류 드라마는 특정한 팬층이 있어서 특정 연대 그 특정 층의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낮에 내보내면 그 봐준단 말이죠. 네. 시청자들이. 네. 그러니까 시청률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IP만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자기들이 신구 제작하는 거에 비해서는 엄청 싸고 네.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나름대로 히트 친 거를 사오기 때문에 시청률을 벌을 수 있는 자신도 있고 세 번째로는 고정적인 팬이 있어서 시청률도 어느 정도 나오고. 확보할 수 있으니 광고 스폰서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많은 방송국들이 한국 드라마를 사가고 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능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한류 드라마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 위치가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그래서 가끔 혐한 운동이나 반한 운동 할 때 보면 예능 프로덕션 애들 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위할 때요? 아니면은 자기들끼리도 시위하고 왜 한국 드라마 사다가 하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만든 거네요. 자기네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일본의 지방 방송국이라든지 네. 뭐 일반 민방에서도 그렇고 뭐 넷플릭스도 그렇지만 뭐 상당 부분 한국 드라마들이 이 중독성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본은 나름대로 그 탄탄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 얽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혐한을 불러오는 거고 경제적으로도 밀릴까봐 그런 것도 있고.